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6년도 2회차 문제와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18문제 또 출제됐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6점짜리네요. 단계적 둔감화라고 나오는데 체계적 둔감화예요. 단계적이 체계적 둔감하다. 체계적 둔감화를 사용해서 상담 절차를 쓰시오라고 나오는데, 상담 절차는 보기에 있는 내용을 갖고 그냥 썰을 풀면 돼요. 예를 들면 보기 내용이 필답 성적은 우수하였지만 취업 면접에 지나친 긴장과 불안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 취업 기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 불안을 완화시키지 않고는 이 남자가 취업에 성공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내담자는 필답 성적은 좋아요. 즉 성적은 좋은데 불안 때문에 취업 기회를 불구하고 거듭해서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즉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한테 체계적 둔감화의 방법으로 상담하시오라고 나오면, 체계적 둔감화가 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즉 불안 감소 기법을 써야죠. 그래서 면접에 불안이 있는 내담자는 불안 감소 기법으로 상담을 하여야 한다. 불안 감소 기법의 대표적인 것은 체계적 둔감화로서, 이렇게 이제 말을꼬리를 글감을 풀어가면 되겠죠. 체계적 둔감화의 순서는 첫째, 근육 이완이다.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두 번째, 불안 이괴 목록을 작성해서, 이게 목록 작성. 이 작성은 점층법이에요. 즉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불안에서 높은 불안을 일으키는 것까지 상상해서 이 불안에 대해서 면역성을 기르는 거를 불안이게 목록 작성해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둔감화. 그래서 불안이 면역이 생겨서 둔감화되는 작업이다. 이 내용을 갖고, 이런 주제를 갖고 소를 풀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절차는 책에 써놨고, 단계는 근육된 긴장 훈련을 하고, 불안을 이겨시키는 불안을 통해서 목록을 만들고, 이렇게 쭉 쓴 다음에가, 그다음에 이제 이 내담자에게는, 즉 면접에 대해서 불안을 일으키는 내담자에게 근육 이완, 평상시 요가나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고, 또는 웅변대회나 이런 데 가서 웅변대회보다는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릴렉스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두 번째, 불안이게 목록을 작성해서 면접 시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1단계부터 최고의 상태까지 이렇게 상상을 해서 불안감에 노출시킨 다음에 불안을 둔감화시켜서 면접에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정답은 어차피 없으니까. 또 불안 근육 이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웅변학원을 통해서 평상시 면접에 대한 상황을 하면서 긴장감을 푸는 연습을 하고, 근육 긴장 이완이에요. 긴장된 상태를 풀기 위해서, 평상시 긴장된 생각을 풀기 위해서 헬스나 웅변학원이나 요가를 통해서 긴장 이완 훈련을 하고, 또 불안에 노출시켜서 또 불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또 실전을 통해서 면접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많이 해서 불안을 둔감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 쓰면 완벽해요. 그러니까 요 내용 써주고 요 내용에 맞춰서 그냥 소설 쓰면 이런다고는 무조건 점수죠.
2번 TA 의사교류 분석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뭐 병원 의사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거, 의사교류죠. 그래서 의사교류 분석의 인간의 자아 상태, 의사교류에서 자아 상태, 이게 자아 구조 분석이에요. 결국은 자아 구조 분석의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에릭 번이 주장한 교류 분석에서 에릭 번이 주장한 자아가 뭐가 있냐? 그래서 첫째, 부모자가 있고, 그래서 부모자와 뭐 P, 또 성인자와 뭐 A, 영어 약자입니다. 어린이자 C, 그래서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부모자요. 5세 이전에 부모를 포함한 의미 있는 연장자한테 말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면화시키는 자처럼 뭐 독선적이고 비현실 금지적인 거.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는 욕하면 안 돼. 인사를 잘하고 어른들한테 막 이렇게 해서 부모나 또 연장자한테 길들여진 자를 부모자라고 한다. 성인자, 뭐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치를 파악하는 게 성인자다. 그러니까 성인자가 가장 건강한 자지. 어린이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과 그것에 대한 반응 양식이 내면화된 자아 상태. 그러니까 뭐 부모의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들이 성인으로 못 가고 이렇게 유아적인 자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반응 양식, 뭐 커서도 엄마 밥 줘요, 엄마 밥 줘요, 이런 것들이 어린이자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면 될 것이다. 가장 객관적인 자아는 성인자죠, 성인자. 그래서 성인자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성인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최고다. 이렇게 나에 대한 건강한 거를 찾는 게 상담학 심리학이에요. 참나, 지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뭐. 부모의 것도 아니고 자식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강한 자를 찾는 게 상담학 심리학이고, 그런 맥락에서 교류 패턴 분석, 에릭 번이 이렇게 자아에 대해서 구조했다. 이 성인자를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으로 보게 되면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이 생리적인 욕구가 끝나면 안전의 욕구가 있고, 안전이 끝나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고, 소속과 애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를 존중해야지.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고, 이 자아 존중이 자기 효능감이에요. 반드라해. 내가 존중되면 어떻게 나를 실현해야지. 이 자아 실현된 상태가 성인자예요. 결국은 자아가 건강. 알도포를 ERG 이론이라 해서 여기는 ERG 관계 이론이다. 이 밑에를 위에를 성장 이론이다. 이렇게 하죠. 관계, 여기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이론 이렇게 준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단계는 자아의 자아. 결국은 참 자아를 찾는 게 상담 심리의 목적이고, 건강한 자아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번 생애진로 사정이에요. LCA라고도 합니다. 생애진로 사정이다. 전 생애를 통해서 알아본다. 그래서 LC. 생애는 제가 계속 강의할 때 반복했죠. 생애는 뭐예요? 전생애. 진로는 인생. 사정은 조사.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을, 평생 동안의 인생을 조사하는 것을 생애진로 사정이라고 해요. 더 쉽게 말하면 호구조사한다. 개인을 호구조사하는 것을 생애진로 사정이라고 한다. 즉 학교는 어디 나왔으며, 또 직업은 몇 가지 가져봤으며, 집은 어디 살고, 아버지는 직업은 뭐고, 할아버지 직업은 뭐고, 취미생활은 뭐고, 잘하는 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호구조사가 생애진로 사정이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간단하죠.
호구 조사를 해서 알 수 있는 정보, 내담자의 교육 수준과 일의 경험을 파악할 수가 있다. 또 내담자가 어떤 기술과 능력이 있는지 내담자의 기술과 능력을 알 수가 있다. 또 내담자가 가치관이 무엇인지, 신앙은 무엇인지, 내담자가 또 자기 자신을 얼마큼 잘 알고 있는지 내담자의 자기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깔끔하게 6점이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생애 진로 사정이 무엇이냐? 개인의 전 생애를 알아보는 건데 아주 쉬운 말로 호구조사하는 거다. 즉 호구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오히려 간단한 문제다. 라고 보고요. 4번 보겠습니다. 표준화를 위해서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어긋났대요. 정규 분포하면 여러분 이제 뭐가 떠올라요? 종 모양이 떠오르죠. 이런 모양이 종 모양인데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표집 절차의 오류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종 모양이 좀 찌그러졌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뺐다든지 하여튼 모양이 이상해질 때 정상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문제가 너무 쉬우면 자기 점수에서 10점을 깎아서 이렇게 평균을 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또 너무 어려우면 자기 점수에 10점을 보태서 수미양가를 채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빼주거나 점수를 올려주어서 기본적인 정규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을 완곡법이라고 합니다. 완곡법. 절미법은 이 모양이 찌그러진 이 편푸의 꼬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길 때 편푸의 꼬리가 길어.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은 정리를 못하지만 작을 때 편푸의 꼬리가 편푸의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너무 길면은 못 고쳐요. 근데 이게 긴 게 작아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서 정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절미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한 반에 평균을 냈는데 다 잘 보는데 끝에 두 명이 빵점이에요. 시험을 100지를 내서. 그래서 두 명을 그냥 잘라서 이렇게 정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절미법이라고 한다. 근데 한 반에 반이 빵점이야. 이러면 못 쓰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면적 환산법은 각 정규 분포를 이루는 각 점수의 100분위를 찾아서 그 100분위에 해당하는 지점수를 이렇게 찾는 방법, 찾아서 쪼개는 거죠. 면적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점수의 100분위를 찾아서 이 100분위에 해당하는 지점수를 찾아서 면적을 환산하는 방법을 면적 환산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갑니다. 5번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5번 또 한번 갈게요. 총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를 다른 말로 15세 이상 인구다. 생산 가능 인구를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더라.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더라. 그래서 이거 우리 눈 감고도 하죠. 이럴 때 고용률을 구하시오. 고용률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고생치다. 즉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다. 고용물 50% 나왔네요. 비경제 활동은 400명, 실업자 수는 50명일 때 실업률을 구하시오.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은 뭐죠? 경실이다. 그래서 경실이 곱하기 100이다.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다.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비경제활동 인구는 400만 명, 또 실업자 수는 50만 명,
이렇게 해서 공식 그대로 계산하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고용률은 생치니까 400분의 400 플러스 x분의 x 마이너스 50은 x는 500이다 나왔고요. 고용률 500. 실업률은 경실이니까 500분의 50은 10%다. 그러므로 실업률은 10%다.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대로 공식만 대입해주면 된다. 6번 갑니다. 6번 제가점 이윤 극대화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것도 5번, 6번 문제도 거의 서비스 문제입니다. 맨날 똑같은 거 나왔지 않습니까? 즉 이윤 극대화의 원칙은 이것만 알면 되겠죠. 임금과 하도 많이 해서 알 겁니다. 임금과 돈 무엇이 한개 생산물 가치가 돈 될 때다. 그래서 표가 이렇게 나왔죠. 표가 나오면 표를 두 칸만 그리면 답이 그대로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종업원 수가 있고요. 케이크 생산량이 있죠. 케이크 생산량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0, 1, 2, 3, 4, 4까지가 있네요. 그래서 D는 필요가 없겠고 그 다음에 0, 10, 18, 23, 27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 칸만 여러분들이 또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칸을 그리면은 우리가 중요한 건 총 생산량이에요? 한 개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한 개 생산량이다. 한 개 생산량을 다른 말로 한 개 생산물이라고 한다. 한 개는 마지널, 즉 추가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추가할 때마다 얼마큼 변했냐 이겁니다. 추가한 게 없으니까 0이죠. 한 사람을 추가했더니 10만큼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이죠. 두 사람을 했더니 18만큼 변했죠. 그래서 여기는 8, 여기는 5, 27 빼기 23은 여기는 뭐예요? 4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한 개 생산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한 개 생산물 가치가 나가야지, 가치. 가치는 가격의 돈. 근데 문제에 보면 케이크 가격은 10,000원이라고, 가격은 10,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지가. 문제에.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는 0원이고, 여기는 10만원이고, 여기는 8만원이고, 여기는 5만원이고, 여기는 4만원이겠죠. 근데 또 문제 보세요. 종업원의 임금은 8만원이래요. 임금은 또 8만원이라고 또 지가 써 있어. 답이 다. 그러니까 임금은 8만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8만원과 일치하는 한 개의 생산물 가치가 8만원에 일치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니까 두 명을 쓸 때 이윤 극대화가 오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보고 그대로 보면 돼요. 종업원 2명일 때 노동의 한 개 생산량은 2명일 때니까 18 빼기 10은 8. 2점 맞았어요. 2번 종업원이 3명일 때 노동의 한 개 수입은 3명일 때 노동의 한 개 수입은 뭐예요? 23 빼기 8은 한 개 생산물은 5지요. 5. 근데 여기서 한 개 생산물이 아니라 한 개 생산물의 수입이니까 10,000원짜리가 생겼잖아요. 가격에. 10,000원 곱하기 5는 5만원의 수입이 생긴 거죠. 종업원 1인당 임금이 8만원일 때 이윤의 최대 추구하는 제과점 종업원 수는 8만원이 여기니까 2명일 때다. 2명이 케이크 생산량을 할 때는 몇 개이냐? 그 얘기죠. 2명이 케이크 양을 구하시오. 그래서 2명이서
케이크 향을 만들 때 액은 18개다. 뭐 그대로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만 알면 대입하면 된다. 공식 한 번 더 갑니다. 임금과 한 개의 생산물 가치가 똔똔될 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한 개의 생산물이라는 것은 즉 사람을 근로자를 투입할 때 변환 양을 한 개 생산물이라고 하더라. 가격을 다른 말로 가치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갑니다. 노동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조건, 즉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물어보는 말입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가 탄력적이면 우리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왜? 움직임이 크니까. 일자리가 움직임이 클 때는 어떤 상황이냐? 대체 가능성이, 노동과 자본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커지더라. 두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지더라. 세 번째, 최종 생산물의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움직임이 클수록. 네 번째, 총 비용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용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지더라.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지면 우리는 근로자는 안 좋죠. 그래서 대다수가 총 맞는다. 왜? 노동 수요 일자리가 탄력적이라.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커지게 하는 요인, 대다수가 총. 누가 주장했어요? 힉스와 마샬이 주장했다고 해서 힉스 마샬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고요. 8번 내부 노동시장입니다. 내부 노동시장은 끼리끼리 시장이에요. 끼리끼리 시장. 즉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려면 형성 요인과 장점을 각각 3개씩 쓰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부 노동시장은 회사에 진입하려면 외부와 내부가 있는데, 내부는 내부 내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승진 배치 전환을 한다. 즉 끼리끼리 시장이다. 1차 노동시장에 해당된다. 2차가 된다. 주로 1차는 근무 환경이 좋은 거, 2차 노동시장은 근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1차 노동시장이 돼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 대기업이 되려면, 대기업은 근무 환경이 좋겠죠. 대기업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형성 요인이 생기더라. 왜? 어떤 기술에 대한 숙련의 특수한 기술력이 있어야 대기업이 되지, 그냥 개나거리나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 되면 대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숙련의 특수성, 즉 기술력이 있어야 내부 노동시장이다. 두 번째, 이 기술력을 전수할 수 있는 현장 훈련의 시스템이 있어야 내부 노동시장으로 형성된다. 또 전해져 오는 문화와 관습이 있어야 내부 노동시장으로 형성되더라. 그래서 숙련의 특수성, 기업 내 유일하게 소유되는 숙련 기술을 의미한다. 즉 고유한 기술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간결하게 그 의미를 쓰면 됩니다. 길게 쓰고 복잡하게 쓰고 알지도 못한 이상한 말 쓰면 여러분 채점자가 짜증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책들 보면 대부분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맥락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맥락을 김덕희가 지금 찾아주고 있습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 무슨 말이에요? 대기업의 장점이에요. 대기업 좋은 거 다 쓰면 되겠죠. 장기 근로 계약이 됐다. 후생 복지가 좋아진다. 우수한 인재 확보가 이루어진다.
뭐 장기 고용 관계가 이루어진다. 근로자의 사기가 올라간다. 뭐 다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서 좋은 말 3개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갑니다. 윌리엄슨. 그래서 9번 윌리엄슨. 우리 많이 했죠? 어느 학자 이론이에요? 특성 이론학자다. 특성 이론학자 윌리엄슨이 직업의 문제. 그래서 특성 이론은 원래 뿌리가 직업이다, 진로다. 그래서 진로에서부터 시작된 이론이 특성 이론이다. 진로 안에 직업도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직업도. 윌리엄스는 호랑이라 그랬죠. 호랑이 이름이다. 무불어흥. 무불어흥이면 게임 끝났죠. 무불어흥이 딱 나와야 돼요. 무선택. 무엇에 대해서? 진로 무선택. 뭐 진로 안에 직업도 들어가 있겠죠. 또 불확실한 선택. 또 어리석은 선택. 이거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도 하죠. 또 여기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즉 흥미는 좋아하는 거, 적성은 능력. 좋아하는 거가 능력이 뭐가 안 맞아. 이걸 보고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라고 한다. 그래서 무불허ung. 문제는 뭐예요? 윌리엄슨 특성 이론학자가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변별 진단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진단. 그래서 4가지가 무불어흥이다. 진로,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그래서 진로, 무선택은 진로 선택의 선택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직 개념이 설정되지 않은 유형을 의미한다. 불확실한 선택, 자신의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의심을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해설이 어려워요? 이걸 뭘 외워요? 딱 보면 다 알지. 그래서 쓰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서 이해한 것을 자유롭게 쓰는 게 2차 시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졌으리라 제가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2회차 1강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강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